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들입니다. 에너지의 종류들. 네. 자, 요 녀석은 빛에너지란 에너지예요. 처음 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빛에너지. 여기에도 빛에너지가 있죠. 빛에너지. 저 빛에너지는 그러면 처음부터 빛에너지였나? 아니죠? 쌤이 이렇게 하면 빛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우와! 신기해! 무슨 말 할지 모르겠죠. 아무튼 빛에너지는 뭐가 연결돼야 빛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전기.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야? 그래서 저 녀석도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제 빛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전기는 누가 만드는 거야? 발전소에서 만들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 태양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거의 태양 에너지가 거의 근원 에너지. 모든 전기는 거의 태양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야. 예를 들어 수력 발전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물의 포텐셜 에너지죠. 물을 포텐셜 에너지 만든 건 누구야? 비가 오게 한 거잖아. 비를 누가 오게 했냐? 결국 태양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태양 에너지가 이 빛을 내고 있는 거야. 좀 이렇게 따라오면 그죠? 그래서 결국은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의 에너지입니다. 아닌 건 뭐냐면 땅 속에서 일어나는 거, 지열 발전 막 이런 거 있죠. 지열 발전은 태양과 무관한 거. 그래서 땅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즉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열로 나타나는 땅 속에서의 열은 태양과는 무관합니다. 그런 거 빼고는 거의 태양이야. 왜? 왜 그래? 아니야? 아파가지고? 나도 아프다. 옛날에 되게 멋진 대사였는데. 알아요? 알아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옛날 배경 지식이에요. 옛날 드라마. 자, 여자친구가 아파하고 있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만할게. 촬영 중인데 이러죠. 두 번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전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것들을 돌리고 있죠. 세 번째, 열 에너지입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거.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열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저기 불을 다 끄더라도 선생님이 열을 발생을 시키고 있겠죠. 불을 다 끄더라도 그 열을 감지하는 카메라, 열 감지 카메라, 다른 말로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야간 투시경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거를 보면은 열을 가진 물체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간 투시경이 바로 요 열을 감지하는 거야. 자, 열 에너지도 있습니다. 핵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잘 봐, 둘이 비슷해. 일단 화학 에너지 먼저 볼게요. 화학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밑줄 쫙.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 전체를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 나무가 있어, 나무. 나무랄 데가 없네. 이정민! 어서와. 죄송해요. 손지가. 나무랄 데가 없는 되게 깨끗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불을 붙여서 막 뗐어. 뭐가 나오죠? 열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열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고? 나무 에너지인가요?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 나무 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질 속에 저장된 모든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쌤도 밥을 먹고서 이렇게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잖아. 밥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뭐냐고? 어른들이 말하는 밥심? 그게 뭐냐고? 밥 속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 그래서 석유, 석탄, 음식물 이런 곳에 들어있는 모든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핵 에너지는 뭐야?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갖다 놓고 핵 분열시켰더니 열이 막 나. 이 물질 속에 저장됐던 에너지 아니야? 근데 걔는 물질이 소화되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핵 자체가 핵이 분열되면서 핵이 융합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핵의 융합과 분열을 통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는 약간 근원이 좀 달라. 걔도 물질은 물질인데 물질의 또 안에 그 안에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따로 무슨 에너지로 구별한다? 핵 에너지라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겠죠? 우라늄이라는 물질, 일부러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죠.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분열시켰더니 열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므로 우라늄 속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답은 아니라는 거. 우라늄 속에서는 핵 에너지 때문에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구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구별해라, 비교해라. 화학 에너지랑은 다르다. 화학과 구별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화학 에너지랑은 구별해라. 자, 파동 에너지. 파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쌤도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 두 가지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거든. 뭐가 있을까? 소리. 소리 에너지. 이게 음파라는 파동입니다. 음파가 왜 음파인지 알아? 복화술로 말하지 말고. 음을 가진 파동이라서 음이 달라요. 그래서 음을 가진 유일한 파동이라서 음파예요. 음파. 수영할 때 그 음파 말고 떠올랐잖아. 나만 떠오른 거 아니잖아. 왜 이래? 그 음파 말고 음을 가진 파동이야. 파동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파동 자체가 에너지. 그게 뭐가 있다? 소리. 음파를 말해요. 쌤이 두 가지 에너지를 주고 있다 그랬잖아. 또 무슨 에너지를 주고 있을까? 활력? 무슨 에너지를 주고 있죠? 아재 개그? 뭘 주고 있죠? 빛도 에너지야. 빛 에너지. 쌤이 후광을 내비친다는 게 아니라 쌤 얼굴이, 쌤 모습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나를 맞은 빛이 튕겨나가는 거니까 빛 에너지가 가고 있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또 파동입니다. 빛이 왜 파동입니까?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이에요. 나중에 배웁니다. 전자기파라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에너지도 파동 에너지에 속합니다. 따로 빛 에너지로 구분하긴 했지만 이것도 일종의 파동이다. 헷갈리지 마. 여기서는 고1 과정에서는 그냥 파동은 우리가 파도가 치는 거나 소리가 가는 거나 이런 걸 파동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주고요. 괜히 빛 나왔는데 얘는 빛 에너지라고 하는 빛도 일종의 파동이랬어. 파동 에너지 쓰지 말고 빛은 빛 에너지를 따로 구분해줘요.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포텐셜에서 높은 곳에 있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종류를 소개하는 게 바로 이건데, 그럼 에너지는 도대체 정의가 뭘까? 에너지의 정의.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인데, 이게 뭐 어쩌라고? 에너지란, 미쳐볼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가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할 수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거야. 빛 에너지로 이런 일을 하잖아. 빛을 비춰주는, 밝혀주는 일을 하고 있죠. 전기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열 에너지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 가지고 물을 끓이면 돼가지고 터빈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지? 일할 수 있고요. 핵 에너지 당연히 이걸 통해서도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화학 에너지, 음식물 일을 할 수 있죠. 파동 에너지. 파도 치는 걸 막 이용해서 또 전기 만드는 거 알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이용해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포텐셜, 당연히 전기 만들 수 있고 얘도 전기 만들 수 있죠.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에너지를 갖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에너지 전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전환되는 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잘 봐. 일단 휴대폰을 보면은 화면이 보이죠? 화면이 보인다는 건 빛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 그죠? 하면 진동. 진동은 무슨 에너지라 그래? 진동 에너지라고 안 그러죠? 운동 에너지라고 많이 표현해. 운동 에너지.
하동이라고 안 그러고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운동 에너지 여기 나오죠? 진동은 운동 에너지야. 파동이라고 하면 안 돼. 진동한다는 건 운동 에너지,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니까. 화면이 보이는 건 빛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들리죠? 소리 에너지, 음파, 소리 에너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핸드폰도 열이 발생되죠. 그래서 열 에너지로 일부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전. 핸드폰을 충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전기를 꼽죠? 그럼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야? 아니, 휴대폰은 그냥 전기 에너지 아닌가요? 아니에요. 휴대폰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죠. 배터리는 뭐로 만들까요? 리튬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요. 뭐로? 물질. 그 물질 속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체크. 충전한다는 건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일단 하는 거야. 리튬이라는 물질 속에다가 에너지를 막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랬다가 필요할 때 이게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 전기 에너지로 일단 전환이 돼. 그 전기가 빛 에너지로, 전기가 소리 에너지로, 전기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일단 충전해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일단 화학 에너지인데 화학 에너지를 필요할 때 전기로 빨리 바꿔가지고 그 빨리 바꾼 전기를 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막 전환시키는 거야. 중간에 왜 화학 에너지가 직접 빛 에너지를 만들지 않고 중간에 왜 전기라는 형태를 바꿨다가 또 바꿀까? 전기 에너지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전기 에너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전기 에너지는 나오나 여기? 안 나오네요. 아까 위에다 써놓을게요. 잠깐만요. 자, 전기 에너지를 왜 중간에 바꾸냐? 써놓을게요. 아까 전기 에너지 파트에다가 가장 전환이 잘 된다.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형태로 굉장히 잘 전환됩니다. 각종 에너지의 형태로 가장 잘 전환되는 게 전기 에너지. 전기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열 에너지 될 수 있어? 당연하지. 전열기에 연결해줘. 그죠? 난로 같은 거. 야, 전기 에너지 너 운동 에너지 만들 수 있어? 당연하지. 선풍기 연결해. 그죠? 야, 너 그러면 또 무슨 에너지 있냐?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만들 수 있어? 당연하지. 빛으로 바뀌죠. 등등등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형태로 가장 잘 바뀔 수 있는 에너지 형태라서 중간에 전기를 이용해서 이런 휴대폰을 가동시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에너지 전환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봐봐. 323쪽.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의 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 줄 알아야 돼? 이 예를 딱 들으면 아, 그거요? 그거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광합성. 빛 에너지 받아가지고 포도당 만드는 거잖아. 포도당이 뭐야?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 속에다가 뭘 가둬두는 거야? 빛 에너지를 가두는 거야.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이게 연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꾸 연습해봐야 돼. 광합성, 빛 에너지 받아서 포도당 만드는 건데 포도당은 뭐였지? 당 에너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당 에너지 아니고 물질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라고 해야겠죠. 두 번째, 반딧불이. 본 적도 없는데 이러지 말고 반딧불이는 빛을 내는 곤충인데 자기 몸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거니까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방치한다. 그런 녀석이 반딧불입니다. 세 번째, 식사를 한 후에 움직인다. 밥을 먹었다는 건 화학 에너지를 받은 거고 화학 에너지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건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화학을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폭포! 물이 떨어지는 거잖아. 폭포.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포텐셜이 운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탁기 돌릴 때 전기에 꼽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텔레비전에는 뭐가 나오죠? 에너지로 뭐가 나오죠?
전 안 나간다 하지 말고. 텔레비전에는 빛 에너지, 그죠? 또 소리 에너지, 그죠? 빛과 소리가 나오죠. 열도 일부 나오겠지만 요즘 열이 많이 안 나는 TV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빛과 소리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딱 듣고서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환되는 건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아까 화학 에너지의 정의를 잘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표가 바로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건 요겁니다. 태양, 안 한 거. 태양하고 태양밖에 없어. 화력 발전 얘기할까? 태양하고 화력 발전 원자로 좀 얘기할게요. 봐봐. 자, 태양도 에너지를 내뿜죠.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는 뭡니까? 열과 빛이죠. 그러면 태양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열과 빛을 내는 거야? 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 배웠잖아. 옛날에 별. 별은 별 내부에서 뭐 한다? 수행한다. 그죠? 들려 내 말이. 내 말이가 들려요. 다 들리네. 내 말이 들려? 자, 아무튼 태양이 핵 융합 반응을 하는 거야. 핵. 즉 핵에너지입니다. 근원 에너지가 핵에너지야.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열과 빛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핵에너지. 그래서 태양은 핵융합 발전을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에너지라고 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라늄. 이 원자로 얘기했고, 1번 얘기했고요. 두 번째, 원자로. 원자로는 그 우라늄을 분열시켜가지고 열을 뽑아내는 곳이 원자로야. 우라늄을 분열시켰으니까, 핵분열시켰으니까 핵에너지죠. 그 핵에너지 이용해서 열을 뽑아내. 그 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원자로에서 뽑아낸 열 가지고 뭐 합니까?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물을 수증기로 만든 다음에 고압으로 쏜단 말이에요. 고압으로 막 쏘면 터빈이 막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막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열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 만든다까지 쭉 연결되는 거야. 열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거죠. 끝나요? 세 번째, 마지막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은 뭐 하는 거야? 화력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죠. 화력이 뭔데? 불. 뭘 떼서 불을 만들죠? 기름 맞아, 기름. 참기름은 아닐 거 아니야. 무슨 기름입니까? 석유 맞아,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합쳐서 네 글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합쳐서? 정답, 화석연료. 오, 정민아! 아니야, 너 없을 때 너 이름 많이 불렀다. 아무튼 그래서 화석연료를 떼서 열에너지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도 역시 열에너지를 뽑아내서 그거 가지고 물을 끓인 다음에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거예요. 자, 화력발전의 원리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어쨌든 물을 끓이는 과정은 똑같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봐봐. 열 에너지가 있으면 전기 만들 수 있죠? 열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인정? 쌤도 열 에너지를 뿜고 있죠? 이거 가지고 전기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번뜩이는데? 천재적인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죠? 너무 적어서요. 너무 적어서? 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좀 더 컸다면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오, 천재. 적어서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 에너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몇 도로 나오죠? 쌤, 체온은? 기껏해야 30도 정도로 나올 거 아니야? 30도. 30도 가지고 물을 끓일 수 있나? 못 끓이죠. 그 30도하고 30도하고 30도 4개 정도 모으면 120도로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가능할까? 이게 안 돼. 열을 모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배우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지 저온의 열들을 막 모아서 고온으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에너지로 한번 저온의 열에너지로 바뀐 에너지들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내 저온의 열에너지도 다시 모아가지고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나는 한 번만 밥을 먹으면 열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열에너지 모아서 또 포도당을 또 만들어. 또 밥 먹어. 또 만들어. 요거만 돌고 돌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또 다른 식량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아니야, 평생에 한 번만 넣어주면 돼. 그러면은 이 한 번만 아기 때 넣어준 밥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거야. 가능한가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 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해. 왜? 저온의 열에너지로 사라지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서로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보존된다는 법칙이거든. 그런데 에너지가 보존되긴 보존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무슨 에너지로 사라진다? 저온의 열에너지로 사라진다. 그래서 또 다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만약에 에너지가 계속 순환된다면 절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 계속. 그죠? 그잖아. 근데 에너지가 자꾸 사라지니까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지. 이걸 팡팡 쓰면 계속 쓰는 양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에너지가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넘기면 개념하기 문제가 나오는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갑시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갈 수 없다. 맨 밑에 탐구 자료창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거 하고 문제 풀고 잠깐 쉴 테니까 힘냅시다. 자, 자동차한테 휘발유를 넣어줍니다. 휘발유를 넣어주는 자동차니까 이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인가요? 아무튼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야. 쌤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지 않아요. 쌤 자동차는 뭘 넣을까요? 석유가 휘발유예요. 석탄을 넣지 않습니다. 석탄으로 가는 자동차는 옛날 증기기관차 있죠? 그죠? 그런 거. 쌤 출근할 때 석질 엄청 했어 이러지 않잖아. 그지? 오다가 아무튼 물이 부족해서 물 충전해서 이러지 않잖아. 그지? 아무튼 선생님은 이제 경유라는 걸 써요. 경유. 디젤이라고 하면 디젤. 아무튼 이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는 디젤로 가는 자동차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효율이 좀 낮아. 효율이 낮다. 효율이 뭘까? 효율. 100%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자동차가 하는 역할이 뭐야? 무슨 일을 하죠? 앞으로 달려가기. 그럼 달려가는 게 얘 중에 누구야? 얘죠? 운동 에너지. 100 중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몇 %야? 불과 26%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26%짜리 자동차야. 효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죠. 이 효율을 50%까지만 올려봐, 여러분들. 노벨상. 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래. 아직까지 인간은 그런 기술을 아직 만들지 못했어. 쌤이 알기로 쌤의 자동차가 좀 더 효율이 좋거든요. 30%대야. 아직 40%까지 못 갔어. 자동차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열에너지가 필요한가요? 이걸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거잖아. 필요 없는 거야. 그죠? 버리는 거야. 저온의 열에너지로 버리는 거야. 배기가스 열에너지, 바퀴가 지면하고 닿으면서 생기는 열에너지. 이 열에너지를 버리는 게 엄청 많죠. 무려 20에다 45, 우와 65%를 열로 버려요. 나머지 기타 9%도 나머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던가 이런 거를 버리게 되는 거지. 소음도 소리 에너지잖아. 이런 걸 버리는 거. 너무 버리는 게 아까워서 이런 거는 이제 재활용하기도 해요. 어떻게 재활용해? 겨울에 히터를 틀죠. 그럼 버리는 열을 조금 모아서 안으로 넣어줘. 그럼 따뜻한 거. 히터. 따뜻하다. 이게 좋은데 자동차. 그게 아니라 버리는 열 중에 일부를 그냥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히터 틀 때는 추가적인 기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히터 너무 많이 풀지 마! 저 기름 많이 넣어! 잘못된 말이에요. 히터는 기름을 먹지 않아요. 그냥 버리는 열의 일부를, 이거 뭐죠? 이렇게 배기구?
열이 도는 방향만 바꿔가지고 실내로 바꾸는 거야. 실내로 그 열이 한번 지나가는 거지. 히터는 전기요금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지 않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집에서 히터를 틀면 전기요금 먹죠. 그지? 하지만 자동차에서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운동을 만들려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야. 이거 갖다 히터로 돌리는 거야. 여름에 이열치열 히터 틀어봐요. 찜질방이 따로 없어?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 트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따로 전기 에너지를 먹어요. 그럼 걔 에어컨을 돌리기 위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기계 장치를 추가적으로 돌립니다. 걔를 돌리려면 또 뭐가 먹어? 얘를 먹어. 그래서 에어컨 틀면은 휘발유가 빨리 달아. 잘 관찰해봐. 아빠가 여름에 기름을 많이 넣으신지 겨울에 기름 많이 넣으시는지. 아닌데 우리 아빠는 여름 겨울 상관없이 멀리 갔다 오면 기름 넣으시던데요. 이거 말고 이건 당연한 거고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름과 겨울 중에 물론 관찰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에어컨을 트는 여름에 오히려 기름이 많이 먹어요. 겨울보다. 겨울 히터 트는 건 에너지 먹지 않으니까. 겨울에 에어컨 트시는 분 없잖아.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효율을 구할 때 전체 투입한 에너지 중에 유용하게 활용된 에너지만 이걸 갖다 열 효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열 효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100을 투입했을 때 26만 효율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바꾸면 26%가 열 효율입니다. 열 효율. 다른 말로 에너지 효율과 같은 말이야. 에너지 효율. 저기 나오죠? 에너지 효율이라는 표현이 총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나머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거 볼게요. 엔진에서는 이 화학 에너지, 휘발유에 저장된 에너지니까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인 화학 에너지고요. 얘를 갖다가 엔진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고요. 바퀴에서는 바퀴의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고요. 배터리, 만약 여기 배터리 있어요.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시동 걸 때 필요한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사용한다는 건 화학의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거고요. 여기도 제너레이터링에서 충전하기도 하는데 충전한다는 건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핸드폰 충전과 똑같은 겁니다. 배터리, 우리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요. 전조등은 불을 켜는 거죠.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켜는 빛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고요. 라디오를 켠다는 건 전기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어쨌든 100을 투입했더니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결국 100이 나와야 돼. 100을 투입했으니까 100이 여기 저기 여기 쓰인 거잖아. 100을 투입했더니 이거로 전환되었어요. 이건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문제에서 기타로 나가는 게 몇 %게? 라고 물어본다면 9%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결국은 열 에너지로 손실되기 때문에 또 다른 화학 에너지를 또 공급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또 주유소를 가야 됩니다. 결국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그죠? 그게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 했습니다.